데보라, 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훌륭한 직업도 있잖아.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사람과 사귀려고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그 남자가 너보다 10살이나 많다고. 그리고 음악으로 제대로 된 수입도 없다는 거야. 정신 차려라, 데보라. 무슨 사연일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뉴욕 명문대를 졸업하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던 미국 여성이 왜 한국의 가난한 음악가와 결혼했는지 그 놀라운 사연을 공개할게요. 주인공은 바로 데보라라는 이름의 29살 미국 여성이죠. 데보라는 뉴욕의 명문 예술대학을 졸업한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동년배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주말에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뉴욕의 화려한 문화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죠. 하지만 데보라의 마음 한편에는 뭔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미래,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뻔한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남자들은 모두 비슷비슷했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어딘가 뻔하고 재미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보라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한국 문화의 깊이 있는 감성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악, 한국 음식, 한국 사람들의 정서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죠. 특히 한국의 재즈 음악을 듣게 되면서 데보라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데보라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터넷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죠. 직접 한국에 가서 그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마침내 데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죠.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 같은 곳에 가려고 하느냐며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데보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데보라가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그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 다른 언어,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맞이했죠.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을 구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데보라는 포기하지 않았죠. 적극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언어 교환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언어 교환 모임에서 데보라는 정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우는 39살의 재즈 기타리스트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격에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첫 만남에서 정우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구석에서 조용히 기타만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보라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보였어요. 정우가 기타를 연주할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죠.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음악을 할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목소리 같았어요. 데보라는 용기를 내서 정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네요. 어떤 곡인가요? 정우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음악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작곡한 곡이라고 부끄럽게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정우는 데보라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데보라는 정우에게 영어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이어준 것은 음악과 예술에 대한 공통된 열정이었죠. 정우는 데보라에게 한국의 다양한 음악을 소개해 주었고, 데보라는 정우에게 뉴욕의 예술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데보라의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매력을 느꼈고, 데보라는 정우의 진솔하고 깊이 있는 내면에 끌렸어요. 나이 차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점들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죠. 정우는 데보라를 위해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관객이 10여 명 정도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데보라에게는 그 어떤 뉴욕의 화려한 공연장보다도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데보라와 정우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데보라의 가족들은 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뉴욕에 있는 부모님께 정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데보라, 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훌륭한 직업도 있잖아.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사람과 사귀려고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그 남자가 너보다 10살이나 많다고. 그리고 음악으로 제대로 된 수입도 없다는 거야. 정신 차려라, 데보라. 가족들의 반대는 데보라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들이 정우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정우가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그의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정우 역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데보라의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데보라, 내 가족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안정적인 수입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고. 정우는 종종 이런 말을 하며 자책했어요. 하지만 데보라는 단호했습니다. 정우 씨,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나 안정감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아름다운 음악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데보라의 말에 정우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정우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야, 정우야. 그 외국인 여자가 정말 너를 좋아하는 게 맞아? 한국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친구들의 농담 섞인 말들이 정우에게는 날카로운 상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우의 어머니도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아들아, 문화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정우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죠. 이런 주변의 반대와 걱정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데보라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우도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갔어요. 데보라를 위해 더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작은 공연장에서라도 정기적으로 연주할 기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데보라 역시 정우를 지지하며 그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죠.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보라와 정우가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문화적 차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갈등이 생겨났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개인 공간에 대한 인식 차이였습니다. 데보라는 뉴욕에서 혼자 살던 습관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집에서도 각자의 일을 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을 선호했죠.
반면 정우는 연인이라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보라, 우리 함께 있는데 왜 각자 다른 일만 하고 있어? 정우는 데보라가 노트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데보라에게는 이런 정우의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 씨, 저는 집중해서 일해야 해요. 함께 있다고 해서 항상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식사 시간도 문제였어요. 정우는 한국식으로 상을 차려놓고 함께 앉아서 천천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데보라는 바쁠 때는 간단히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끼니를 때우는 것에 익숙했죠. 정우 씨, 매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데보라의 말에 정우는 상처를 받았어요. 정우에게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마음을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데보라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정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잠자리 문제도 있었어요. 데보라는 잠들 때 완전한 정적을 원했지만 정우는 가끔 밤늦게까지 기타를 연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우 씨, 이 시간에 기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미안해. 그런데 영감이 떠오를 때 연주하지 않으면 놓쳐버려.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데보라는 정우가 너무 끈적끈적하게 굴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정우는 데보라가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정우 씨,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성격이 그런 거예요. 데보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데보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그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데보라는 정우의 애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정우는 데보라의 개인 공간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갔습니다. 갈등을 겪고 난 후, 데보라와 정우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보라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심히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만 가능했지만 점차 정우의 깊은 감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뭐 했어? 정우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데보라가 서툰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발음이 어색하고 문법이 틀릴 때도 있었지만 정우는 그런 데보라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네. 천천히 해도 돼. 정우는 데보라의 노력을 격려해 주었죠. 반대로 정우도 데보라의 디자인 작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복잡한 그래픽들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데보라가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점차 디자인의 세계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색깔이 왜 중요한 거야? 이 선이 주는 느낌이 다른 건가?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늘려갔어요. 데보라는 정우에게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고, 정우는 데보라에게서 서양식 요리를 익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너무 맵게 만들어서 둘 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웃었던 일, 파스타를 만들다가 면을 너무 오래 삶아서 뚝뚝 끊어지는 바람에 당황했던 일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갔죠.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전통시장에 나갔습니다. 데보라는 처음에 시장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에 당황했지만 점차 그 속에서 느껴지는 한국 사람들의 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외국 사람이구나. 한국말 잘하네. 시장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데보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데보라에게 한국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는 한강공원을,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을,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산을 함께 다녔습니다.
데보라는 이런 자연 속에서 정우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해짐을 느꼈어요. 정우의 음악 세계도 데보라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정우는 데보라를 위해 작은 홈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음악 작업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멜로디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밤새도록 고민하는 정우의 모습을 보면서 데보라는 그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데보라도 정우에게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었어요.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데보라의 설명을 들으며 정우는 음악과 디자인이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죠. 둘 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예술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서로의 세계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어갔어요. 어느 날 데보라와 정우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홍대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융합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음악과 시각 예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우의 친구가 이 정보를 알려줬는데 두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데보라, 우리 함께 해볼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데보라는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당신의 음악과 제 디자인을 결합하면 뭔가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즉시 프로젝트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음악과 시각 디자인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음악이 과연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고, 데보라는 정우의 감성적인 멜로디를 어떤 색깔과 형태로 나타낼지 고민이 깊었죠.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정우가 기타를 연주하면 데보라가 그 소리를 들으며 즉석에서 스케치를 그려보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파란색이 떠오르네요. 차가우면서도 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 멜로디는 어때? 좀 더 따뜻한 느낌 아니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예술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음악에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 그리움과 그리움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데보라는 이런 감정을 자신만의 시각적 언어로 번역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하나의 컨셉을 완성했어요. 정우가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에 맞춰 데보라의 디지털 아트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인터랙티브 작품이었습니다. 음악의 높낮이에 따라 색깔이 변하고 리듬에 맞춰 형태가 움직이는 신비로운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거였죠.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강렬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강하면 음악의 섬세함이 사라져요. 하지만 이런 논쟁들 역시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전시회 당일, 갤러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젊은 예술가들과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죠. 정우는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타줄을 튕겼고, 데보라는 컴퓨터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스크린에 아름다운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정우의 깊이 있는 멜로디에 맞춰 데보라의 색깔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음악과 영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관객들이 다가와서 정말 감동적이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느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보라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성공적인 전시회 이후 데보라와 정우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데보라의 가족들이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고,
한국에서의 삶을 걱정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데보라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제안했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 한번 와보시는 게 어때요? 정우 씨를 직접 만나보시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부모님도 결국 딸의 간청에 못 이겨 한국행을 결정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부모님을 마중 나간 데보라는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1년 넘게 떨어져 지낸 가족과의 재회도 반가웠지만 정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부모님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데보라,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한국어도 늘었고. 어머니가 데보라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정우와의 첫 만남은 예상대로 어색했습니다. 정우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드렸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어요. 데보라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보라를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의 어눌한 영어에 아버지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셨죠. 며칠 동안 데보라는 부모님을 한국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등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보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해드렸어요. 부모님은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시면서도 여전히 정우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고 계셨습니다. 전환점은 정우의 공연이었어요. 데보라는 부모님을 작은 재즈바로 모시고 갔습니다. 정우가 정기적으로 연주하는 곳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 연인의 부모님께서 뉴욕에서 오셨어요. 정우가 무대에서 소개하며 데보라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우는 평소보다 더욱 감정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데보라를 위해 작곡한 곡을 연주하면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했어요. 멜로디 하나하나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보라의 어머니는 정우의 연주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언어를 뛰어넘는 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 정우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저 사람이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지만 연주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우의 음악에는 기교나 허세가 없었어요. 오직 진실한 감정만이 있었죠. 공연이 끝난 후 부모님은 정우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데보라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에 정우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데보라,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셨어요. 정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정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데보라 어릴 적 사진들과 함께 가족의 따뜻한 편지였어요. 정우 씨, 우리 딸을 잘 부탁드려요. 언제든 뉴욕에 놀러 오세요. 부모님이 한국을 떠나신 후 데보라와 정우는 마치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죠. 데보라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처음 워킹홀리데이로 왔을 때는 일시적인 체험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어도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늘었고 한국 문화의 깊이 있는 부분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음악 활동도 활발해졌어요. 데보라와 함께했던 융합 프로젝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곳에서 공연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정우는 자신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데보라 덕분에 내 음악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 정우는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어요. 데보라는 한국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나오는 새로운 감성이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인정받았죠. 정우 역시 데보라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겼어요. 주말 아침에 함께 만드는 브런치, 저녁에 한강을 따라 걷는 산책, 작은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모두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정우 씨, 저 정말 행복해요. 뉴욕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온함을 여기서 찾았어요. 정우도 데보라와 함께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어요. 예전에는 나이 차이나 경제적 불안정함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걸 데보라가 가르쳐줬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어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고 작은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해서 음악과 디자인을 결합한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자. 데보라와 정우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끔 데보라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뉴욕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지만 어딘가 공허했던 그때와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우 역시 과거의 자신과 지금을 비교해 봤어요. 혼자서 음악만 하며 외롭게 지내던 때와 달리 이제는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데보라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결국 사랑은 나이나 국적, 경제적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그리고 작은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데보라와 정우는 그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데보라와 정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진실한 마음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